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했던 절대 권력자 진시황. 그러나 그가 죽고 난 뒤 천하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가혹한 법과 숨막히는 폭정에 짓눌려 있던 민초들의 분노는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밤 마침내 거대한 불길이 되어 타올랐습니다. 왕후장상의 시가 어찌 따로 있단 말이냐. 중국 역사상 최초이자 제국의 멸망을 알린 거대한 농민 반란. 그림으로 보는 초안지 제이와 영웅들이 무대에 오르기 전 천하를 뒤흔든 민초들의 이야기, 진승호강의 난의 서막이 지금 오릅니다. 기원전 210년 천하를 호령하던 진시황이 객사한 뒤 간신조고의 음모로 어리석은 아들 호해가 이세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권력을 쥔 자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졌고 아방궁과 여산릉 건설 등 끝없는 토목 공사로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짜냈습니다. 당시 진나라의 법은 가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길에 죄를 버리기만 해도 손목을 잘랐고 가족 중 한 명이 죄를 지으면 온 가족이 노비로 끌려가거나 처형당하는 연좌제가 백성들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209년 7월의 늦여름, 양성이라는 작은 마을에 살던 가난한 농부 진승과 오강 역시 징집관들의 거친 손길에 이끌려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들을 포함해 각지에서 강제로 끌려온 900명의 장정들은 어양, 즉 지금의 북경 근처에 있는 만리장성 수비대로 보내지는 길이었습니다.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끌려가는 900명의 발걸음에는 원망과 탄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고된 노역만이 아니었습니다. 진나라의 군율은 문자 그대로 피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정해진 목적지에 기일 내로 도착하지 못하면 폭우가 쏟아지든 전염병이 돌든 이유를 불문하고 인솔자와 징집병 전원을 참수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군길은 사실상 목숨을 건 줄타기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대택향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하늘이 뚫린 듯 억수 같은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로 끝날 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은 원망스럽게도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장대비를 퍼부었고 순식간에 온통 진흙탕으로 변한 도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앞을 가로막고 있던 강물이 범람하면서 유일하게 건널 수 있던 다리마저 흔적도 없이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행군은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갔고 정해진 기일 안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이제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불가능해졌습니다. 900명의 장정들 사이에서는 곧 자신들의 목이 달아날 것이라는 공포 섞인 흐느낌이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병사들과 달리 무리의 호장임식 반장을 맡고 있던 진승과 오강은 빗소리를 피해 으슥한 곳에 모여 머리를 맞댔습니다. 진승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오강 형님, 길은 끊겼고 기일은 이미 늦었소. 법대로라면 우리는 당도하자마자 전원 참수요. 설령 여기서 도망쳐서 고향에 숨어든다 해도 연좌제 때문에 우리 가족들까지 모조리 개죽음을 당할 것이요. 진승이 낮게 그러나 뼈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도망쳐도 죽고 늦어도 죽는다면 차라리 사내대장부답게 이 썩어빠진 세상 한번 크게 뒤집어 엎고 장렬하게 역사의 이름이나 남기고 죽는 것이 낫지 않겠소? 우리가 반기를 든다면 진나라의 폭정에 지친 천하의 백성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호응할 것이오. 진승의 말에 오강의 피도 끓어올랐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 가만히 앉아 망나니의 칼을 받느니 황제와 맞서 싸우다 죽겠노라 결심한 두 사람은 굳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하지만 맨손에 농민 900명을 이끌고 정규군에 맞서려면 단순한 분노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하늘의 뜻, 즉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영리했던 두 사람은 아주 기가 막힌 심리전을 계획합니다. 다음 날 그들은 몰래 붉은색 주사로 비단 조각에 글씨를 썼습니다. 진승왕 진승이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는 병사들의 식사 거리를 구하기 위해 그물로 잡아둔 물고기의 뱃속 깊숙이 그 비단 조각을 몰래 밀어 넣었습니다. 하늘이 진승을 선택했다는 기적을 조작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였죠. 이윽고 취사병이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물고기 배를 갈랐고 피 묻은 비단 조각을 발견하고는 기절초풍하여 소리쳤습니다. 이것 보게. 물고기 배에서 글씨가 나왔어. 진승이 왕이 된다고 적혀있네. 이 소문은 발이 달린 듯
순식간에 진영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병사들은 진승을 하늘이 내린 영웅이라 여기며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끓어오르자 오강은 두 번째 쐐기를 박았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병사들의 막사 근처에 있는 허름한 숲속 사당에 숨어든 오강은 여우 울음소리를 흉내내며 기괴한 목소리로 밤새 울부짖었습니다. 대초홍 진승왕, 위대한 초나라가 다시 흥할 것이고 진승이 왕이 되리라.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귀신의 계식 같은 소리에 병사들의 마음은 이미 진승에게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진승이 번개처럼 검을 뽑아들어 군관의 목을 단숨에 베어버렸습니다. 오강 역시 쓰러진 척하다 튀어올라 남은 군관 한 명을 쓰러뜨렸습니다. 순식간에 진나라 군관들을 처단한 진승은 흙먼지가 묻은 단상 위로 훌쩍 뛰어올랐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진승의 피 끓는 사자후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기일이 늦었으니 우리는 어차피 참수당할 목숨이다. 사내로 태어나 개죽음을 당하느니 천하를 위해 큰 뜻을 품고 죽어야 하지 않겠는가. 왕후장상의 시가 어찌 처음부터 따로 있단 말이냐. 그 하늘이 정해준 신분 따위는 없다는 이 위대한 일성은 수백 년간 억눌렸던 민초들의 가슴에 거대한 불을 지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900명의 횃불이 일제히 타오르며 제국을 무너뜨릴 거대한 반란의 불길, 진승오강의 난이 마침내 그 서막을 올렸습니다.